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과 박 대통령의 25일 대국민 사과를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는 등 나라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뱅크아시아나 한인 직원이 징역 6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연방법원 뉴저지 뉴악지법은 전미애 씨에게 금융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웨어가 어제 10월 정리회를 갖고 펠팍 국립도서관 옆에 공영 주차장 건립기금 7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시가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도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23년 만에 무점상 벤더 라이센스 대기자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오늘 11월 15일까지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대국민 사과를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는 등 나라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보도에서 박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미스테리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인정하고 놀라운 공개 사과를 했다며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가족과 사업 파트너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보도를 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고 수상한 재단을 설립해 개인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토통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를 접견할 당시에 관련 문건이 최 씨에게 전달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일련의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으며 여파는 외교면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뱅크아시아나 한인 직원이 징역 6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연방법원 뉴저지 뉴악지법은 전미애 씨에게 금융사기와 횡령, 신분 도용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에게는 또 출소한 후에 2년간의 보호감찰과 135만 81달러의 배상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뱅크아시아나 포트리 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CD 계좌 예금을 은행 금고 계좌로 부정 이체한 후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 레벨이 막혀있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이민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소외된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외치는 단체 소머스 비저블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 레벨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퍼 레벨 통제는 7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 총 10명의 시위대가 모두 체포되면서 오전 8시 30분부터 풀렸습니다. 교통 흐름이 재개되기 전까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차들은 약 1시간 이상의 교통지연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가 10월 정례회의를 어제 가졌습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된 만큼 여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타운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가 25일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7만 달러의 공사 비용이 추가 예산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팰리세이드 파크 공립도서관의 위안부 기린비 옆에 약 5,000피트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진 주민토의 시간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여러 한인이 타운에 대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 웹사이트에 더 많은 컨텐츠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웹사이트 발전을 약속하며 지난 6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웹사이트도
곧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웹사이트하고 한글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디자인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저희 타운 웹사이트를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tax information이라든지 아니면 타운 행정에 대한 information이라든지 여러 폼, 여러 기관들의 information 이런 것들을 다 입력시켜서 우리 한인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뜨거운 17층 고층 아파트 건설 등도 질문으로 제기됐지만 타운 정부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정례 회의 내용은 회의가 끝난 뒤 팰리세이즈 파크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회의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 시민 중 5명의 1명꼴로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된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에 뉴욕시가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뉴욕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24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NIC 웰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문자, 전화,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혀 언어적인 문제로 상담을 망설이던 이민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화, 문자, 온라인 채팅 서비스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NIC 웰 프로그램은 드블라지오 시장부인 셜린 맥클라이가 지난해 론칭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드라이브 NIC의 일환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된 라이프넷은 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전문기관에 연결해줍니다. NIC 웰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 888-692-9355 또는 65173으로 웰이라고 전송해 상담받을 수 있는 문자 서비스, NIC 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 아침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는 투표를 권장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투표가 밥을 먹여줍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출근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한인들을 찾아 한인 정치력 신장의 첫걸음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오는 31일과 11월 7일, 본선거 당일인 11월 8일에도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도 한국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레슬리 리차즈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25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주의회 건물에서 대한민국 펜실베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내부 절차가 끝나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한국 기업인과 유학생 등은 실기는 물론 필기 시험도 없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펜실베니아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대만에 이어 한국이 4번째입니다. 뉴욕시가 23년 만에 노점상 벤더 라이센스 대기자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관련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소비자 보호국이 추후에 실제 라이센스 신청 서류 접수를 통보하게 되며 이때 라이센스를 위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노점상 벤더 라이센스 대기자 신청 접수는 소비자 보호국에 직접적으로 가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스쿨버스 기사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수천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기사 노조와 버스를 운영하는 두 곳의 회사는 그동안 몇 달여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는데 오늘 노조 측은 최근 회사 측에서 제안한 최종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히며 11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오늘 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조율하고 있는 항목은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노조는 의료보험 비용 등이 상승하는 수준에 맞춰 임금이 인상돼야 하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노조가 속해 있는 스쿨버스 회사는 브루클린과 퀸즈, 스태틴아일랜드 등지에서 약 600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에 나섰던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이 이번 대선엔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 18세에서 30세의 투표 의지를 가진 젊은 유권자층이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향한 눈에 띄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We'll have minuscule change over, a time in which change needs to happen quickly. And I don't believe in either one of them. 그동안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모두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선거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져 왔는데요. 지난 20일 덴버 대학교에서 열린 클린턴 캠페인에서 유명 TV쇼 스캔들의 주인공 케이티 로이스와 영화배우 애덤 샤피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We are meeting millennial voters where they are, right? So not just like on college campuses, but online, at the doors, where they live, where they congregate. 이런 가운데 24일 새롭게 발표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젠포워드 투표에서 클린턴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3대1로 앞섰습니다. 더불어 클린턴이 젊은 백인층의 35%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클린턴을 지지해온 젊은 흑인계와 히스패닉계 이외에도 백인 밀레니얼 세대도 클린턴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전폭적 지지를 보이며 그의 백악관 행에 일조한 밀레니얼 세대가 이번 대선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 심층 취재는 변호사시죠. 윤창희 뉴욕 한인회관 관리위원장님 전화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에서는 뉴욕 한인회관 정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창희 뉴욕 한인회관 관리위원장은 KB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회관 운영이 적자가 아닌 흑자 운영으로 정상화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수입이 35만 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순수 한인회관에 들어오는 그 렌트비가 순수 렌트비가 4만 한 2천 불 정도가 평균 한 달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세 또 우리 한인회에 그 세 들은 사람 중에 부동산세나 이런 다른 돈도 내시는 것까지 합하면은 한 4만 9천 불 정도 수입이 돼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매달 2만 불씩 우리가 세금 내는 걸 예금을 해가지고 8만 불이 지금 입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4만 8천 불이 또 우리 어카운트 밸런스가 있어서 한인회 지금 이익금이 12만 8천 불 정도가 지금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적자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는 한인회가 흑자 운영이 된다는 걸 동포애들한테 오늘 알리려고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세입자 퇴거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뉴욕 한인회관의 정상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 한 5년 이상을 한인회관이 6층인데요. 렌트비를 안 내고 사는 그 불량 테넌트들이 좀 있습니다. 한인회관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뉴욕은 세입자들을 많이 보호하는 그런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우리가 연구를 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퇴거시키는 쫓아내는 작업을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해가지고
지난달부터 지금 사실 퇴거 명령을 법적으로 준비하고 지금 하나씩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송태일 변호사를 한인회관에서 정식으로 선임해가지고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한인회관에서 그동안 한 15년 이상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렌트비를 안 내고 살고 있는 불량 테넌트들을 한인회관에서 이빅션 퇴거 명령 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각오를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요. 물론 이제 변호사 비용과 또 시간이 걸리지만은 또 재판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뉴욕에서는 재판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자물쇠를 잠그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이 여러 달 연구한 끝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착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확률이 높을 걸로 봅니다. 50만 동포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한인회관 관리가 날마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밀린 것도 좀 받아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달 수입이 한 4만 9천 불, 좀 높게 잡으면 5만 불 이렇게 해서 지금 수입이 이렇게 들어와서 현재까지 지금 세금도 8만 불을 지금 세이브 해놓고 있고요. 지금 잔고에 지금 오늘부로 잔고가 정확하게 48,447불이 잉여 잔금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그냥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여간 이 건물은 50만 동포의 건물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을 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겠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수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이미 KBTV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뉴욕 한인회는 6층에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추진하는 등 뉴욕 한인회관의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회관 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장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우 맨해튼의 머리 버크 트라운 고등학교 교장은 18살의 루이스 펜조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자 헤드폰을 빼라고 말한 뒤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펜조가 말을 듣지 않자 교장은 직접 헤드폰을 빼려고 시도했고 이때 펜조는 교장을 밀친 뒤에 여러 번 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감 카르멘 파리라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는 그 대상이 학생이든 성인이든 폭력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은 누구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 손을 대면 그에 대해 반발할 것이라며 펜조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펜조의 변호사는 펜조의 어머니가 최근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펜조의 보석금은 $5,000로 책정되었습니다. 경찰이 맨해튼 킵스베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 사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 속의 남성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 사이에 총 4번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월요일 오전 11시경 용의자가 1에비뉴와 이스트 18가에서 네이처 포스트 약국에서 벌인 절도 행각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날 용의자는 여성 종업원에게 자신이 칼을 주고 있다며 현금 $200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 약국 이외에도 인근 지역의 다른 약국과 세탁소, 은행들도 털었다고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연쇄광도 용의자는 5피트 8인치의 신장을 보유한 40대 남성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비비탄 총을 든 남녀 투숙객을 진짜 총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델라웨어주 경찰의 협조 수사 요청을 받고 마약과 총기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이었던 브랜든 존스와 첼스 포터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릴랜드주 세실 카운티의
엘크턴에 있는 한 모텔에 이 두 사람이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이 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모텔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 모텔 안에서 투숙하고 있던 남녀가 비비탄 총을 들고 경찰에 대응했고 이들이 총을 버리라는 경찰 명령에 따르지 않자 경찰은 이들을 사살했습니다. 수배 중이던 브랜든 존스와 헬스 포터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유타주에서는 16살 청소년이 또래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유타주 샌디에 소재한 유니언 중학교 하교 시간에 학생 2명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유니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살 남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16살 남학생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두 곳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을 쏜 동기나 다투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총을 쏜 남학생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등교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교내를 일시 봉쇄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에서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미국의 최대 흑인 단체인 전국 유색인 지위향상협의회는 미시시피주 위긴스에 있는 스톤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팀에서 흑인 학생을 상대로 한 올가미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유색인 지위향상협의회에 따르면 축구 부원인 백인 학생 4명은 지난 13일 경기장의 라커룸에서 팀 동료인 흑인 학생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잡아당겼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생입니다. 흑인 학생이 올가미 공격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흑백 갈등이 심한 미시시피주가 들끓고 있습니다. 미식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성이 뉴저지 매틀라이프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자이언츠와 제스의 경기 티켓을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프랭클린 보로우 경찰 당국에 따르면 엘리시아 팔로지라는 여성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경기 티켓 패키지를 판다는 글을 곳곳에 게재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 티켓을 곧 배송될 것이라고 약속한 뒤 티켓값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구매자들에게는 어떠한 경기 티켓도 배송되는 것이 없었고 이 여성은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미식 축구 경기 티켓값으로 수천 달러를 챙긴 뒤 사라진 이 여성을 추적 중에 있으며 여성의 본가가 메릴랜드에 있어 메릴랜드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스타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현재 시간 26일 오후 7시 11분께 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지진은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주의 마체라타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4로 일어났으며 진앙은 마체라타 근처의 산간마을 비소 남서쪽 4마일입니다. 사상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이민자와 난민자 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윌리엄 스핀들러 대변인은 올 들어 현재까지 최소 3,800명이 지중해를 건너려다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핀들러 대변인은 올해 지중해 이민자 인명 피해는 이미 역대 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혼전 중인 경합주를 제외하고도 이미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클린턴은 현재 우세 지역만 계산해도 27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으로 이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는 126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입대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미 국방부의 조처에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분노하자 애슈턴 카터비 국방장관이 26일 환수 중단을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참전 군인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며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상대로 한 입대 보너스 환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 재무회계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웰스파고 은행의 유령계좌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형 은행은 물론 중소은행들의 영업 관행과 성과 보상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통화감독청은 이달 초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을 포함한 감독 대상 은행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간 신규 주택 판매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 59만 3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3.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이 대선 특수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공영방송인 NPR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CNN의 올해 방송, 디지털 광고 수익이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돌풍이 1등 공신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동남부를 강타해 17명의 사망자를 내고 70억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허리케인 매튜가 인근 해역 새우잡이 업계에는 뜻밖의 풍년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연자원국은 25일 허리케인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해안의 염도가 낮아지고 일시적으로 수위도 높아져 인근 연안에서 새우들이 대량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11월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온 것처럼 아침과 밤 공기 매우 차갑습니다. 27일인 내일은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잔뜩 흐린 날씨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2분의 1인치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9도, 섭씨 9도로 예측됩니다. 28일인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낀 가운데 바람 다소 거세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3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29일인 토요일은 볕이 강해 기온 다소 올라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 섭씨 11도로 예측됩니다. 30일인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껴 오후에 소나기 내릴 가능성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4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온종일 흐린 가운데 장대비 소식 있습니다. 비 내린 다음 날인 28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지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